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아끼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집이나 거실 한 구석 혹은 장식장, 가장 깊은 곳에는 세월의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술병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지요. 아버지가 귀한 손님이 오면 따갯노라며 30년 넘게 고이 모셔둔 그 양주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술을 보며 집안의 가보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 가치가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그 술병 속에 담긴 시간의 함정과 비움의 철학에 대해 아주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히 술 한 병의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1장. 장식장 속에 갇힌 시간. 누구를 위한 기다림인가? 먼저 제가 아는 어느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을 훌쩍 넘기신 그분은 젊은 시절 중동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셨던 분이지요. 그분이 귀국길에 면세점에서 사온 발렌타인 30년사는 그 집안의 자부심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술은 우리 막내 아들이 장가가는 날 가장 귀한 손님들과 함께 마실 거다. 그렇게 20년이 흐르고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은 떨리는 손으로 장식장 깊은 곳에서 그 술을 꺼내셨지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상자를 열고 조심스럽게 마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는 향기로운 술 향기가 아닌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수직으로 세워 보관한 탓에 코르크 마개가 딱딱하게 굳어부서졌고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 술이 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품어왔던 꿈이 단 몇 초 만에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님은 허망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그 술병을 바라보셨지요. 비단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가장 좋은 것을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홀로 사시던 한 할머님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할머님은 자식들이 사준 최고급 실크 이불을 장롱 속에 겹겹이 쌓아두고 정작 본인은 낡고 얇은 혼이불을 덮고 주무셨습니다. 이 귀한 걸 내가 어떻게 덮니? 나중에 손주 녀석들이 내려오면 깔아줘야지. 하지만 도시에 사는 손주들은 1년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 했고 그 이불은 결국 좀이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자식들은 그새 이불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살아생전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덮고 주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끼고 참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2장. 언젠가라는 이름의 신기루와 현재의 상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이미 지나가 버린다. 참으로 뼈아픈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아이들이 다 자리를 잡으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면이라며 현재의 행복을 유보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완벽한 나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과수원을 하시던 어느 부부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그 부부는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장터에서 파는 헐값의 옷들로 계절을 나셨지요. 우리가 조금만 더 모아서 칠순 때는 크루즈 여행을 가자. 그것이 부부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순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남편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모아둔 돈은
크루즈 여행 대신 병원비로 들어갔고 아내분은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동네 산책을 하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 되었습니다. 아내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백화점에서 봤던 예쁜 원피스 하나 사 입을 걸, 남편이랑 집 근처 맛집이라도 자주 다닐 걸 그랬어요. 우리가 아끼던 그 30년 된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술의 진짜 가치는 병에 붙은 가격표나 경매 사이트의 낙찰가가 아닙니다. 그 술을 소중한 사람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순간에 진짜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술을 따기 전 가격부터 확인하라는 말은 그것이 비싸니까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확인한 순간, 아, 이렇게 귀한 것이니 바로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야겠구나라고 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귀한 물건은 사용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장식장에 갇힌 양주는 그저 찰랑거리는 액체일 뿐이지만 잔에 담겨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인생의 고락을 나누는 매개체가 됩니다. 3장.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진짜 보물. 중국의 노자 철학에서는 무의와 비움의 미학을 강조합니다. 그릇이 쓸모 있는 이유는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이며 방이 쓸모 있는 이유 또한 벽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이와 같습니다. 가득 채우려 하고 꽉 쥐고 있으려 하면 오히려 삶은 무거워지고 답답해집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시는 80대 어르신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어르신은 젊은 시절 골동품 수집이 취미셨습니다. 집안 가득 값비싼 도자기와 그림, 그리고 수십 병의 명주들이 즐비했지요. 어느 날 어르신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물건들은 다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이것의 가치를 알기나 할까? 그날부터 어르신은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아끼던 그림은 평소 예술을 사랑하던 조카에게 선물했고 귀한 도자기는 지역 박물관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껴두었던 30년 된 양주들을 꺼내 동네 친구들을 초대하셨지요. 자, 이건 내가 30년 동안 보관한 술일세. 오늘 우리가 이 술보다 더 오래된 우정을 나누고 있지 않은가? 친구들과 껄껄 웃으며 비워낸 술병은 더 이상 어르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빈 병은 친구들과 공유한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비우니 오히려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이야. 이제야 비로소 내가 물건의 주인이 된 것 같네. 우리가 아끼는 물건들은 사실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물건을 통해 나누었던 정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대화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자녀들에게 비싼 술병을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술을 함께 마시며 나누었던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을 남겨주세요. 그것이야말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진정한 30년의 가치입니다. 당신의 장식장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 술병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억누르는 집착의 상징인지 아니면 기쁨을 나누기 위한 기다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감히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그 뚜껑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4장. 황혼의 풍요를 위한 3가지 지혜로운 실천. 인생의 가을날을 보내고 계신 당신께 저는
이제 장식장 문을 열고 나와 진짜 삶을 만끽하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손님용, 나중용, 특별한 날용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최고의 물건들을 구석에 밀어두곤 했습니다. 분당에 거주하시는 75의 박명자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여사님은 젊은 시절 큰맘 먹고 구입했던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 세트를 무려 30년 동안 찬장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딸아이가 시집갈 때 주려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취향이 확고해 낡은 디자인은 싫다며 거절했지요. 어느 비오는 오후 여사님은 문득 깨달음을 얻고 그 찻잔을 꺼내 스스로를 위해 정성껏 차를 우려냈습니다. 평소 쓰던 머그잔이 아닌 얇고 우아한 찻잔에 입술이 닿는 순간 여사님은 마치 자신이 왕비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좋은 걸 남 주려고만 했을까? 내 입술에 닿는 이 감촉이 이렇게나 좋은데 말이야. 여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가장 좋은 그릇에 밥을 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가십니다. 당신도 오늘 당장 장식장에서 가장 아끼는 컵을 꺼내 물 한 잔이라도 마셔보십시오. 그 물맛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는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살아있을 때 전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30년 된 양주를 뚜껑도 따지 않은 채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것은 그저 비싼 술 혹은 처치 곤란한 유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아가시는 최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 모아온 수백 권의 귀한 고서와 수집품들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자녀와 손주들을 불러 모아 그 물건 하나하나에 얽린 할아버지의 고생담과 삶의 지혜를 들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책은 내가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 가져가서 읽으렴. 이 만년필은 내가 작가가 꿈이니 할아버지가 미리 주는 선물이다라며 물건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할아버지의 마음과 역사를 선물 받았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그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몰래 가격을 확인하고 흐뭇해하기보다 자녀들을 불러 그 술이 어떤 고생 끝에 당신 손에 들어왔는지 이야기하며 함께 한 잔을 기울이십시오. 그 술 기운과 함께 전달된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30년 된 술보다 더 진한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 셋째는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달력에 빨간 글씨가 쓰인 날이나 생일, 결혼기념일 같은 날에만 귀한 것을 꺼내려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바로 아무 탈 없이 눈을 뜬 오늘입니다. 어느 퇴직 공무원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매주 화요일 저녁을 우리만의 축제일로 정했습니다.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화요일이지만 두 분은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아껴두었던 와인이나 양주를 한 병 꺼냅니다. 남편분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줘서 고맙소라고 건배사를 건네고 아내분은 화답하며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습니다. 그분들에게는 30년 된 양주의 가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술을 따는 순간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장으로 변하는 마법을 경험하고 계신 것이지요. 당신도 언젠가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바로 오늘 저녁을 당신 생애 최고의 만찬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5장 향기로운 마무리를 위한 축복. 사랑하는 당신,
이제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식장 속의 양주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가치가 무한정 올라가는 연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방치하면 그 맛이 변하고 정작 마셔야 할 주인을 기다리다 지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술은 마셔야 술이고 옷은 입어야 옷이며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아껴온 그 마음은 충분히 고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귀함을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잘 비워내어 그 자리를 향기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 술병의 뚜껑을 따는 순간 당신의 지난 30년 세월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향긋한 술 향기가 거실에 퍼질 때 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험난하고도 찬란했던 길에 경의를 표하며 남은 여정은 오직 기쁨과 누림만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디 자신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며 더 많이 웃는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삶을 응원하는 이 채널은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며 지혜로운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에도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귀한 이야기로 제일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장식장 문이 기분 좋게 열리기를 고대하며 인사드립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